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고용보험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됐네요. 고용보험법 1993년도,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도, 정신건강복지법과 서로 찌찌뽕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도, 시행은 2000년도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도에 제정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 연도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 다 외울 건 없지만 기본적인 연도는 외워야 된다. 52번 갑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헌법 제34조 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이거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거 외우는 거지.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상식이에요, 상식. 아는 거, 연령은 안 들어간다. 끝. 이렇게 해서 버릴 거 버리고 또 외울 건 외우고.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는 것도 힘든데 또 34조 외우고 닥치대로 다 외우면 법질은 골 때리는 그녀가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53번 가보시죠.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정할 수 있다,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임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상식적 내용입니다. 모두 다 해당됩니다. 54번 갑니다.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며칠 이내요? 15일 이내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렇게 말정할 수 있습니다. 15일, 20일 찌찌뽕 해주시고요.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장기는 그래도 뭐예요? 1년보다 더 먼 거예요. 그래서 1년보다 더 격주가 아니라 경년입니다.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한 1년, 2년 이렇게 한 년씩 괜히 욕 같네요. 하여튼 한 년씩 건너뛰면서 하는 걸 경년이라고 그래요. 경년. 매년이 아니라 경년이다. 왜? 중장기니까.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5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대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법에 위반되니까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히 없죠. 왜? 다른 사람 피해 주니까. 왜? 법령이 위반되니까. 이거 말장난 왠지 보면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함정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잘 잡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와 제공할 수 있다. 없다.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경년이라 매년이다. 경년 들어봤는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경년은 언제 나왔어요? 중장기가 경년이다. 머릿속에 인지 속에 이걸 꽉 잡으셔야 돼요. 중장기는 경년, 최저생계비는 매년. 이걸 아리까리 하면요. 이거 그 말이고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 또 미쳐버려요.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로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면 안 되고 권한이 있는 대로 옮겨줘야 된다. 57번 합니다.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건 전생애예요. 전생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평생이라고 합니다. 답 나왔죠?
생애주기 나오면 평생이다. 째째뽕. 생애주기 평생. 뭐가? 알 거 없어요.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게토레이. 여기까지 외우는 사람 조진스키. 여기까지 외운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생애주기 나오면 평생이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5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게 귀속된다. 법인이 해산한 겁니다. 법인이 해산, 법인을 난 게 아니에요. 해산, 출처한 거 아닌가? 이 아니에요. 해산, 법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을 때 남은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귀속된다. 뭐 국가에게 귀속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또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것도 말장난하기 좋아요. 법인 우리 많이 공부했죠? 이사 5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7명이죠. 벌금형 선고받는 사람은 법인이 될 수 없다. 500만 원, 50만 원 너무 작아요. 100만 원입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사의 자금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있습니다. 있다.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내용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59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화 정보 시스템 좋은 말 다 답이겠죠. 좋은 말 다 답이거든. 뭐로 답이다. 60번 가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기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 사회복지관 후원자 돈 많은 사람이니까 우선 제공자 아닙니다. 6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막 써놓은 겁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이런 법 없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거 그냥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2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건 매우 단순한 겁니다. 경상소득은요. 수입이 발생했다. 수입이 발생한 걸 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에 수입이 발생한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이 뭐예요?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가구 규모니까 뭐예요?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래서 단순한 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64번 갑니다. 이거 뭐 쉽죠. 이거 뭐 여러분 공부했을 겁니다. 뭐 약사법, 보건법, 보건의료 다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된다. 64번 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중 직접 지원이에요. 이건 국어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출 수 있어요. 연계 지원이죠. 연계 지원은 직접이 아니죠. 연계니까. 연계 소문이 떠오르네요. 직접 지원이 아닌 거 연계 지원이지. 그거 공부잖아. 너무 쉽죠. 뭐가 연계? 알 거 없어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건 0.1초에 끝내야 돼요. 직접 지원 아닌 거 연계 지원. 끝.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쉽게 가야 됩니다. 65번 갑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자꾸 불안해요.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외우고 싶어요. 임시거주는 어디에 있죠? 평이에요, 평. 이 병을 빨리 고치고 넘어가야 돼요. 65번 갑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3년마다가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 단순 안깁니다. 3년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법질은 쉽습니다. 뭐 나머지는 상식이죠. 66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것도 뭐 상식이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까지 이건 뭐 해당이 안 되죠. 상식이죠. 67번 갑니다. 이것도 단순한 게죠. 지역 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 몇 세? 18세 이상, 27세 미만. 이런 거 참 쉽습니다. 단순하게 넘어가니까요. 68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제목이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받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 받는 겁니다. 실업급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이런 거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합니다. 18개월간 없다. 18. 육아휴직 18X 180일이다.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것도 고용보험법 헷갈려갖고 또 실업급여 받는 거 헷갈려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뭐 기본적인 상식 얘기입니다. 6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법이 있구나. 이럴 때 이거 단지 남깁니다. 치유되었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나오면 장애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나오면 폐질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70번 갑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상 장기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장의비는 산재에 들어갑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들어간다. 장의비는 포인트 잡고요. 71번으로 가보시죠.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정답 1번이네요. 아동을 1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해야 했다. 여기가 삑사리입니다. 삑사리만 찾으면 됩니다. 15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이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여기서 잠깐 조심할 거는요. 미만과 이하의 차이입니다. 미만은 포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를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하는 포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동을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나오면 삑살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만과 이하의 차이. 우리 시험도 40점 밑으로는 40점 미만이면 과락이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면 40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39점이면 과락이겠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 미만과 이하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72번 가보시죠. 단수 남기죠. 노인의 날 10월 2일이다. 73번 가죠. 이것도 단수 남깁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 3년마다다라고 보고요. 74번 갑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 모두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규정시절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로서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게 포함하는 겁니다.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 이렇게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제외한다. 포인트 잡고요. 75번 가보시죠. 자원할 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여 비영리법인입니다. 운영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여기서 또 문제를 응용 문제 만들려면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이렇게 나오면 삑살이겠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들은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요거 한 문제 또 체크 포인트 하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원할 수 있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삑살이에요. must 뭐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법제로는 경비 나오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76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 4번이네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77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회, 이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인데 의무채용에서 제외했대요. 근데 제외한 게 또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의무채용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채용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는 의무채용기관이 아닙니다. 78번 가보시죠.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20이죠.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감액한다라고 보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상실한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속하는 달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속하는 달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속하는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다. 79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세 인자가 아니라 18세 미만인 자입니다. 18세 이하도 아닙니다. 미만과 이하 잘 구분해야 됩니다. 18세 미만인 자다라고 보고요. 80번 가보시죠. 200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대다. 나머지는 2000년대고요. 1991년도니까 1990년대겠죠. 82번 1번이죠. 81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정보는 뭐 5년 초과해서 보유하면 뭐 하는 거죠. 뭐 5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보고요. 보건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이렇게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 삑살이 걸려 들어가기 쉬워요.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동의를 받는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 및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 이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그 유형을 결정할 때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시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다라고 보고요.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로 제공한다. 웃기지 마라. 현물 또는 바우처다. 이렇게 기본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82번 까보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의 범위에 퇴직금은 소득의 범위에 해당 안 된다라고 보고요. 8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상식이에요. 상식. 다 상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다 포함한다. 이거 나올 때는요. 상식적인 내용인 다 포함한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떡볶이 질질 흘리고 먹기 이런 거 나오면 상식이 아니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식에 준하면 해당되는 것이다. 84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 될 수 있다. 협의체 나오면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딱 떨어집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2년이다. 이것도 포인트 잡고요.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에 지급될 수 있다. 명예직으로서 수당에 지급될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주도가 떠올라요. 제주도. 특별시, 세종시, 이렇게 서울특별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85번 갑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티귿 리을이네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당연하겠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렇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여자라 행복해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보고요.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환경권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보고요. 86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산, 돈이 없으면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 보호자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사망하면 상속 안 됩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의 정밀 검사 기관을 한다. 구청장 직속이 아니라요. 장애 등급 이건 복지부에 장애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판정위원회를 수 있답니다. 구청장 직속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닙니다. 86번 해결됐고요. 87번 가보시죠. 사회복지법원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 그래서 조례가 법령에 벗어났다. 이거 나가리에 나가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나가리다. 그래서 나가리다라고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조심할 거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서 조례가 있더라도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왠지 그럴듯하죠.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조례는 조례일 뿐입니다. 법률과 동등 찌찌뽕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체크 포인트 잘 해두시고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한 통일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88번 갑니다. 88한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해서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노인을 위해서 지급했는데 로또 샀다. 비트코인 샀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상식인데요. 교수님 여기는 길잖아요. 길어도 읽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상식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해드립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읽어봤자 별로 영향가가 없는 문제, 도움이 안 되는 문항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9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요. 노인 보호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 곡지 빡 잡고요. 단기 보호시설, 장기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은 다 해당됩니다. 노인 보호시설은 해당 안 된다.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90번 가보시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부모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신체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다 해당됩니다. 91번 가보시죠. 다문화 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3년마다다. 92번 갑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반 보호시설에서 입주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구나. 뭐 쭉 보면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9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법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나오면 인지 대가리 속에 4대 보험 딱 나오면 쉬워요. 사회보험, 4대 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건 국가에서 납품하는 거지 국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에 한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다는 건 넘어가야 됩니다. 94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용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에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보고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고정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한다.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치유. 분진의 흡입. 분진 나오면 진폐다라고 하고요. 95번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설명해줘.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기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은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나오면 주야간 보호다라고 보고요. 9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법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할 수 없답니다. 넘어가시고요. 97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법법상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역, 티귿, 리을이네요. 니은이 삑살이네요. 국가만, 뭐뭐만,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삑살이겠죠? 국가만이 아니라 뭐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엇을?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교수님 아까는 뭐 국가만 있지 않나요? 국가만 나온 건 뭐예요? 국가만 나온 건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공공부조는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식입니다. 98번 갑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고 젊은 사람이 낸 돈으로 다음 세대에 주든지 이런 거죠.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이 있죠. 세대가. 국민연금은 다음 세대의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건 세대 간 재분배죠.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다라고 보고요. 요거 조심할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조세를 볼 수 없다. 뭐 당연하겠죠.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을 내고 나중에 내가 타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타먹기도 하고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먹기도 하고 상한선이 있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느 이상 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한선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실수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고 내가 타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고 내가 타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수평적 구조지만 내가 낸 거를 다음 세대가 타먹는다. 이건 또 뭐 수직적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부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적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문항만 보세요. 문항만. 아, 국민연금 젊은 사람이 내서 노인들이 타먹는다. 또는 다음 세대가 타먹는다. 노인이 다음 세대니까요. 또 내가 타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 간 재분배라고 보는데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조세로 볼 수도 없고 다만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 무조건 돈 많다고 무조건 국민연금 뛰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9번 갑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단 말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수급권자는 소멸하겠죠.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입니다. 주어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10년 이상입니다. 가입기간 뭐 8년, 5년 아닙니다. 3년도 아니고 10년이다. 장애 등급이 3급입니다.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3급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요. 100번 문제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 기본계획 나오면 5년입니다. 기본계획 나오면 5년이다. 찌찌뽕 잡고요.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